공무원, 아주 굽수 있는 공무원, 좀 그 정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을 할 때는 전화브로커 같은 사람들은 다 나라에서 저기 처단 대상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탈북자가 생기고 반고 음모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완전히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은 뭐 제가 눈에도 안 봤죠. 예, 직업 예. 있을 때는. 근데 막바지에 들고 2010년도부터 2010년. 예, 시작했는데 그때 소채 장사, 나무 장사 다 해봐도 내 가족을 이렇게 못 세워가지고 2010년도부터 남편하고 아예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언니가 여기로 왔는데 돈 보내겠다는 사람들 소개해 줄 테니까 네가 전화 브로커 해라 해서 그 언니가 자기 동생한테 전화기랑 다 내보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우리 마누라 심부름을 해라. 심부름해. 네. 아니 그럼 말을 친구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처음 그 시켜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어떤 심부름 하신 거예요? 어떤 심부름 처음에? 처음에 전화기 운반부터 했어요. 어디로 온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두만강 옆에서 어느 집들에 이렇게 전화가 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화 브로커들은 그 집을 섭외해가지고 그 집에 하곤 했어요. 전파 터지는 스팟. 예. 그러니까 그 김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기를 자기들이 운반 못하서 그렇지. 내가 운반해다 주고 사람까지 같이 이동을 시켰어요. 어떻게? 왜냐면요. 어디서 그 어디로? 걔들이 사람을 데려가면 야, 저 전화하러 가는구나. 딱 알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가면 자는 어디로 가겠지. 예. 뭔 믿음이에요? 신뢰가 많으셨네요. 그 조금 출신 성분이 좋은 그런 캐릭터라. 네. 그래가지고 함흥까지 갔다 오라고 해서 함흥까지 갔다 오라고. 두만강 근처에서 함흥까지요? 예. 그래, 저 같은 거는 증명서를 좀 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공무원 그런 거 했으니까. 그리고 공민증을 하나 빌려 갖고 가요. 왜냐면 그 나이 대 비슷한 사람이 공민증을 가지고 가서 국경까지 데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함흥까지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있고. 근데 사람을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전화를 시키려고 하면 네.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순순히 따라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대체로 10년 전에 헤어졌거나 대체로 7, 8년. 거의 보통 10년이에요. 근데 지 가족을 아냐고 모르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한 1시간, 2시간씩 걸려요. 아, 순순히 믿고 따라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웬 할머니 그 딸이 10년 전에 헤어졌대요. 근데 보입에서 아메 내 딸은 가다 죽었어. 이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는 10년 동안 지 딸이 죽은 줄 알았어. 와.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가니까 저를 믿겠어요? 안 믿지. 믿죠. 죽은 줄 알아요. 이 무슨 이런 안까지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문전박대 말에는 하고 좀 이렇게 막대하시고. 말투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때는 진짜 돌아서면 야, 내 무슨 이런 심부름을 다 하고 이런 갈세를 받나 이런 생각까지 엄청 서러웠고. 좋은 일 한다고. 인증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해야 이 사람이 믿는다. 그렇지. 딸이 죽었다 하는데 그러면 진짜 딸인지 아닌지 어떠한 암호를 그 같이 살던 그걸 이야기해줘야 그래도 그 엄마도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겠냐. 가족들만이 아는 거. 네, 그래 물어봐라. 그때 아명이 있었대요. 어려서는 순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말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한 5번 진짜 한 5번 만에 마지막으로 그 딸이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학교 때 맨날 소리난 입단하면 토끼가족 내라 무슨 인매를 해야만이 소리난 입단시키 막인데 소리난 지도원 선생이 얘를 부르더니 너 토끼가족 안 내고 그랬는데 다시 집에 가라. 얘 공부하다가 떨겨 온 거예요. 떨겨 왔으니까 어린애를. 집에 들어서니까 엄마가 울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아이고. 들어에 우는 거 얘는 엄마 우는데 사정이 없죠. 내 생각만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니까. 아이 그때 어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학교에서 토끼가족 만나서 떨게 왔다니까. 거기서 엄마가 팍 벨이 나는 거예요. 엄마 우는 거 보이지 않냐면서 그래. 어떻게 때렸는데 손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내가? 이게 왜 그러면 피가 살살 흘러나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지금도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들이 이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발싹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나 다리를 딱 붙들고 우는데 진짜 맞다는 거지. 자기 딸이 가자. 만나겠다. 와. 우리 딸이 진짜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 딸이 진짜 이건 이렇게 진짜다 살았다. 하면서. 자, 죽은 자식이 연락을 해온 거니 얼마나 놀래. 2년 동안 심부름만 하다가 이제 중국폰을 사서 이제 독립을 하시는 거예요. 네. 독립을 하시는데 이제 돈도 많이 벌겠다라는 어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 한 통 해주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전화제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서비를 한 번에 한 20만 원씩 받고 서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화시켜준 값. 수수입 그러니까 서비스. 번 수수료 서비스료. 서비스 서비스료 뭐 이렇게. 예, 서비스를 서비라고 해요. 아. 만약 실례를 들어 5만 대다 보내는 돈은 200만이라면 200만에서 내가 먹는 프로가 있잖아요. 한 통화에 10%를 먹었어요. 그때 당시. 그뭐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익은 그냥 20만 원 정도? 한돈? 예. 북한에서 20만 원이면 돈이죠. 큰 돈이죠. 한 달 살죠. 예. 근데 한 달 넘게 살죠. 예, 사람마다 이렇게 돈 보내는 액수에 따라서는 또 틀렸어요. 수수료가 달라요. 네, 수수료가.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보낸 사람을 잡았다. 하면 그 수익이 또 틀린 거예요. 50만 원 되고. 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면 주정희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에다가 되고 딱 뭔가 또 있어 보여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인기 많았겠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안전한 사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을 더 찾게 돼 있죠. 저한테 오는 사람 좀 많았어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우산권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저걸 한다 하면 그래도 그나마 믿을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하다. 내가 군복무 7년 하면 당에 입당하고 노동당, 야. 일당, 또 당원. 뒷싸움이 되네. 여자당원 쉽지 않은데. 북한에서 이 당원은 좀 일러졌어요. 여당원 쉽지 그래서 않아. 당원이고 또 사회적으로 직이 있었고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 왔어요. 아, 여성이 노동당원이 더 힘들어요? 아, 그 어, 여당원은 300만에 뭐 노동당에 입당하는 당원이라는데 저는 여당원들 그렇게 제 주변에서 많이 못 봤어요. 딱 제 느낌이 이거네요. 노동당원이고 일원이 공무원 출신이가 오히려 믿었지만 걸리면 벌은 더 크게 받는 더 크게 받죠. 크게 받지. 아주 위험한 분이야. 벌을 저희가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원이니까 저희를 조금 봐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 그리다 나니까 그 대신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돈 받아주겠다.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했다면 내려가 주겠다 하고 데리고 내려와서는 집에 가 기다려라 하고는 그 돈 갖고 날아요. 보이구나 또 정보원들도 또 약간 뭐 부럽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네, 남조선 가족 전화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면 함정 수사하듯이. 순진하게 예. 그러니까 사기라기보다는 잡아가는 것도 많아요. 진짜 못했다.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고 그랬으면은 이게 의뢰인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많이 돈을 벌었을 때는 어느 정도나? 물 들어왔을 때. 네. 네. 제일 하루에 그 중국 돈 7천 위안까지 벌어봤어요. 하루에요? 140만 원. 예. 하루에 140이요? 예. 와, 그래서 하루에 네. 140이면 진짜 전화 브로커하고 이제 통 브로커 하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아들이 여기 학교 다녀요. 대학 다니는데 지금 졸업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네. 그 5만 원씩 북한에 브로커 하거든요. 그 대학생을 그 브로커 엄마가 돈 보내줘요. 네. 달러를 보내줘요, 달러. 에이. 아이, 저 300만 원씩 통장 꽂힌 네, 거예요. 네, 네. 현금이 온다고? 네. 저 봤어요. 왜 왔니? 하니까 엄마가 자유를 가서 느끼라고 자기를 보내고 자기 유학형 탈북이. 최근에 이제 젊은 탈북자들, MZ 세대들 그 전형적인 이제 트렌드인데요.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이 이제 서울로 탈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와서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일안 여자 안 해요. 해요. 조용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돈이 한 2, 3천 불 북에서 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뭐 맞아요. 해령의 무슨 우체국장이다. 아니면 거기 뭐 보이부 뭐다 이래서 북한에서 우리 애 교육시켜가지고 미래가 없다. 이러니까 그렇다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돈을 벌고 뇌물을 하던 데 벌어서 한국에 송금을 해서 그야말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야, 북에서 남한으로 유학을 보냈다. 북에서 전화 오면 야, 니 학점 어째라니? 야, 니 근데 제가 그 돈 7천 위안을 벌었어도 그 가족 생계를 쓰고 나면 많이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아요? 혹시 뭐 명품 쓰신 거 사고 이러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 많이 쓰셨나? 그 우리로 말하면 학비를 많이 맞춰야 돼요. 대신 그럼요. 보완원, 보이지도 숙제들을 해줘야 돼요. 숙제? 그걸 숙제라고 해요? 숙제라 그래. 뇌물인데 얘들은 숙제라 그래. 야, 내 숙제 좀 오늘 해달라. 이렇게 하면 벌써 돈 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막 오면 어떨 때는 막 겁이 나서 돌았어요. 돈 달랄까 봐. 이게 뜯어. 저게 뜯어. 마지막에 인민반장까지 와서 그 인민반에서 내는 걸 내라. 그러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짜증나요. 숙제가 네. 위에서부터 받는 거니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7천 원을 벌었어. 그럼 숙제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숙제비가 한 그래
한 사람이 막 2천, 3천씩 달래요. 그러면 얼마 안 남네요. 그러면 난 남는 게 한 사람이 막 2,000원 달라, 이 사람 1,000원 달라, 600원 달라, 500원 달라 이렇게 하면 내가 기껏 써봐야 2천, 1,000원, 1,000원.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예, 그렇게밖에 안 남아요. 한 명 돈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요즘에 회사도 돌아가고. 그렇지 팀이 사법 돌아가는 기관도 다 그거 시스템이네. 뇌물로 다 돌아가는 보이부 거기 있자. 때문에. 그 보이부도 또 누군가한테 줄 거 아니에요. 위에 줘. 자기 또 상관. 그 우리 숙제를 안 줘요. 해. 그게 숙제. 예, 그게 숙제예요. 4단계 피라미드도 날아갔네요.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는 주장하는데 배급제라든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이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뭐 단속이나 이런 게 가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들. 아니 그러면 송주근만 이게 얼마나 통화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중국이. 북한에서도 내가 만약에 전화한다면 그래도 마음씨 곱고 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먼저 돈 안 받고 해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 서비스 이제 말하는 거 한국식으로 말하면 서비스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빌려줘서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형제간이든가 부모들 간에 이렇게 전화하다 나면 울다 나면 그 시간이 순간이 지나는데 내가 요구해서 그 사람 전화하는데 그 돈을 내가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달에 몇 번 해요? 보통 그 한두 번 하는데 한 달에 전화비가 낸 데서 나게 4, 50만 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목소리 한 번 듣겠다고 한두 번은 계속 한단 말입니다. 말을 얼마 하지도 못하면서. 아직 더 나와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 4, 50만이 내가 노가다하면 힘들게 벌어도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목소리 들었지 않습니까?